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년 전 한 초등학교에서 상급생이 2학년 아이를 화장실 변기에 앉혀놓고 리코더 등으로 머리를 마구 폭행한 뒤 일주일 만에 다시 불러 주먹으로 눈과 얼굴 등을 때려 크게 다치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 가해자는 김건희 씨의 최측근인 김승희 전 비서관의 딸이었는데 당시 사건 처리 과정은 물론 결과를 두고서도 심각한 의혹이 제기됐죠. 그런데 MBC 취재 결과 이 사건 학폭 심의를 앞두고 당시 영부인이었던 김건희 씨가 난데없이 교육부 차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길게 통화하고 김승희 전 비서관과도 집중적으로 통화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김지성 기자의 단독 보도로 오늘 뉴스데스크 시작합니다. 지난 2023년 10월 김건희 씨의 최측근 김승희 당시 대통령실 의전 비서관이 사퇴했습니다. 자녀 학교폭력 사건 무마 의혹이 불거지자마자 몇 시간 만에 사표가 수리됐습니다. 부모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국정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사표를 제출했고 즉각 수리됐습니다. 당시 대통령실은 학폭 사건을 미리 알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사건은 이보다 석 달 전에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2023년 7월 10일과 17일, 당시 초등학생이던 김 전 비서관 자녀가 후배를 학교 화장실로 데려가 때렸습니다. 학교는 두 번째 폭행이 이뤄진 이틀 뒤인 7월 19일, 긴급 조치로 김 전 비서관 자녀에게 출석 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날 김 전 비서관의 아내가 돌연 자신의 메신저 프로필 사진을 바꿨습니다. 같은 달 리투아니아 순방에서 찍힌 남편 김 전 비서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초등학교엔 가해 학생 부모의 배경이 대단하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남편과 대통령이 함께 있는 사진을 올려놨으니 카톡을 주고받는 학부모들과 선생님까지 아이의 부모가 누군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다음 날인 7월 20일, 김건희 씨가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오후 4시 17분, 장상윤 당시 교육부 차관에게 전화를 건 겁니다. 통화는 8분 48초 동안 이어졌습니다. 아무 권한도 없는 영부인이 교육부 차관에게 이례적으로 직접 연락한 겁니다. 다음 날 초등학교 측이 교육지원청에 학폭 심의위 개최를 요청했는데 4주 안에 개최하는 것이 원칙인 심의위는 2달 뒤인 9월 21일에야 열렸습니다. 심의가 밀려있는 학폭 사건이 많다는 이유였습니다. 결국 피해 아동 가족이 요구했던 강제 전학 처분은 이뤄지지 않았고 학폭 심의위는 가해 학생에게 출석 정지 10일 처분을 내리는 데 그쳤습니다. 이 학폭 심의를 앞둔 시점엔 김건희 씨와 김 전 비서관의 통화도 늘어났습니다. 두 사람은 2023년 7월부터 9월까지 모두 13차례 통화를 했는데 9번의 통화가 학폭위 직전 한 달 사이에 집중돼 있었습니다. 통화 시간을 합치면 30분 가까이 됩니다. 김승희 전 비서관은 김건희 씨와의 통화 내용을 묻는 MBC 질의에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장상윤 전 교육부 차관은 영부인과의 통화가 자주 있는 일은 아니라는 취지로 김 여사와의 통화 사실은 인정했지만 통화 내용은 기억이 나지 않고 김승희 전 비서관 자녀 학폭 사건에 대해선 전혀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장 전 차관은 학폭 심의위 약 2달 뒤 대통령실 사회수석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MBC 뉴스 김지성입니다. 당시 김승희 전 비서관의 딸에게 학폭을 당했던 2학년 학생은 눈을 포함한 얼굴 등을 맞아 피를 흘리고 크게 다쳤습니다. 그런데도 가해자의 부모가 윤 전 대통령과 찍은 사진을 SNS 프로필 사진으로 바꾸며 위세를 과시한 가운데 교육당국은 가해자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고 가해자는 거의 학년 말이 될 때까지 전학을 가지 않았죠. 당시 의문투성이었던 학폭 처리 과정을 두고 윗선 개입 의혹이 제기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실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르쇠로 일관했는데요. 이어서 박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3년 9월 나온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김 전 비서관 자녀는 학급 교체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면 사과, 출석 정지, 강제 전학과 퇴학 등 9단계로 나눠져 있는 심의 결과에서 7번째에 해당하는 조치입니다. 김 전 비서관 자녀의 폭행으로 전치 9주의 중상을 입은 피해 학생 부모는 강제 전학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겁니다.
훨씬 낮은 수준의 이제 처분이 나와서 어떻게 보면은 그 실질적인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단 1점이 문제였습니다. 강제 전학 조치에 필요한 점수는 최소 16점. 그런데 김 전 비서관 자녀는 이보다 1점 모자란 15점을 받았습니다. 폭행의 지속 여부를 평가하는 항목에서 4점 만점에 1점만 부여된 게 영향을 줬습니다. 폭행이나 상해가 심각한 경우 심의 점수에 상관없이 얼마든지 전학 처분이 가능하지만 해당 교육청은 피해자 보호에 적극적이지도 않았습니다. 강제 전학까지는 그 조처가 어렵게 지금 사실은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어린 아이들의 문제는 가급적이면 교육적 해결을 하자 하는 상해 구주를 고려하면 해당 처분은 이례적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초등학생이기 때문에 퇴학 처분이 불가능한 것뿐이지 학업을 더 이상 이어나갈 수 없다는 처분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당시 국정감사에서는 윗선의 개입을 의심하는 폭로가 이어졌습니다. 딱 1점 차이로 가해 학생은 강제 전학을 면하게 된 것이죠. 점수를 조정한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갖고 있고요. 여기에 당시 대통령실은 전혀 몰랐다며 발뺌했습니다. 하지만 김건희 여사와 당시 교육부 차관의 통화가 이루어진 시점은 2023년 7월. 대통령실 해명에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현행법은 반복적인 폭력 피해를 막기 위해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을 철저하게 분리 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육당국의 소극적인 법 적용 앞에 피해자 부모는 결국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가해 학생은 사건 발생 후 넉 달이 지나서야 전학을 갔습니다. MBC 뉴스 박진준입니다. 전횡을 일삼았던 김건희 씨의 장관 인사 관련 의혹도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자마자 온갖 논란과 함께 소위 김건희의 알박기 인사란 비판을 받다 사퇴했던 김행 씨 기억하십니까? 당시 김 씨는 김건희 씨와 친분이 없다고 했다가 만난 적은 있다는 식으로 점차 말을 바꾼 바 있는데요. 그런데 김 씨가 이러한 해명 전후로 사실은 김건희 씨에게 전화를 받기도 하고 걸기도 한 건 물론 심지어 후보자 지명 전에도 통화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유서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후보자로 지명된 다음 날 김행 씨는 김건희 씨와의 오랜 친분이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된 배경 아니냐는 질문에 학연, 지연에서 걸리는 게 전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70년대 학번이 어떻게 70년대생하고 그렇게 친구 관계를 맺기로는 너무도 먼 그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기자들에게 답변을 하고 2시간 만에 김행 당시 후보자는 김건희 씨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한 통 받습니다. 통화는 2분 48초가량 이어졌습니다. 다음 날 다시 기자들을 만난 김 후보자는 슬그머니 김 여사와 만난 적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윤석열 정부 출범 전엔 단 한 번 마주쳤다며 자신이 공동 창업한 위키트리와 김건희 씨의 코바나 콘텐츠가 2016년 함께 연 전시회에서 소개를 받은 것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여사님께서 나오셔서 저희 그 지도부에 이게 이렇게 인테리어는 이렇게 했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다 소개도 해주고 이렇게 했어요. 그게 다예요. 그런데 또다시 2시간 뒤 이번엔 김 후보자가 자신의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 근처에서 김건희 씨에게 전화를 걸어 1분 51초가량 통화를 합니다. 2016년뿐 아니라 2013년과 2015년에도 두 사람이 전시회에서 만난 정황이 있다는 보도가 나오기 직전이었습니다. 김 후보자는 해당 기사에서 그때는 김건희라는 이름도 모르고 존재 자체를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후보자 지명이 이뤄지기 얼마 전인 2023년 8월에도 김행 씨와 김건희 씨의 통화 기록이 있었습니다. 김행 씨는 이에 대해 실제 친분이 거의 없는데 당시 보도 내용에 대해 김 여사가 억울해하는 부분이 있어 통화를 하게 됐다고 해명했다가 다시 김건희 씨와 통화를 한 적이 없고 김 씨의 전화번호도 갖고 있지 않았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김 전 후보자는 박근혜 정부 청와대 대변인 임명 당시 주식 백지 신탁을 피하려 신우이에게 꼼수로 주식을 맡겨놨다는 의혹에 더해 갑시다. 조용히 하세요. 후보자 앉으세요. 인사청문회가 한창인 국회를 말없이 떠나는 등 논란을 빚다 결국 지명 한 달 만에 자진 사퇴했습니다. MBC 뉴스 유서영입니다. 이런 가운데 김건희 씨가 대학 겸임교수 등에 지원하면서 허위 경력을 제출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오늘 사건을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경찰 조사와 검찰의 보완 수사를 거쳐 고발 3년 9개월 만에야 불기소 결정이 난 건데요. 이렇게 판단한 이유가 뭘까요? 이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20대 대선을 앞두고 김건희 씨의 허위 경력 논란이 불거지고 시민단체들도 고발에 나서자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은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범인 교수라는 회장이잖아요. 그러고 무슨 채용 비리 이러는데 이런 자료 보고 뽑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여론이 악화되자 김 씨는 경력을 부풀린 건 사실이라며 공개 사과했습니다. 잘 보이려 경력을 부풀리고 잘못 적은 것도 있었습니다. 돌이켜보니 너무나도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이어진 경찰 조사에서 김 씨가 5개 대학에 제출한 이력서에 적힌 22건의 경력 중 절반 이상인 12건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교생 실습을 중학교 근무 경력으로, 실기 강사 이력을 정교사로 기재하거나 가짜 수상 경력 등을 적은 겁니다. 하지만 공소시효가 지난 부분도 있고 혐의 인정이 어려운 부분도 있다며 지난 2022년 9월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고발인들이 이의 신청을 해 이번엔 검찰이 보완 수사를 하게 됐지만 결론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의혹이 제기된 경력 이력 부분은 허위로 보기 어렵거나 교원 임용 조건에 해당하지 않고 그 결과로 채용됐다고 보기도 어려워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허위 경력을 기재한 이력서를 제출해 대학의 교원 임용 심사 업무를 방해했다는 업무방해 혐의는 고발장이 접수되기 전에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고발 뒤 3년 9개월, 검찰의 보완 수사 후 3년 만에 결국 무혐의로 결론난 겁니다. 지난 6월 사건을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에 이송했다가 돌려받은 검찰은 불기소 결정으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고발인 측은 불기소 처분에 납득할 수 없다면서 논문 표절 의혹까지 합쳐 특검에 다시 고발하겠다고 반발했습니다. MBC 뉴스 이혜리입니다. 특검이 보고 있는 한덕수 전 총리의 형사 책임은 단지 국무총리로서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막지 못한 정도에 그치지 않습니다. 특검은 계엄 전후로 한 전 총리가 불법 계엄에 절차적 정당성을 제공하려 했다고 보고 있는데요. 구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의 파면 여부를 심리했던 헌법재판소. 지난 3월 탄핵 소추를 기각하면서 한 전 국무총리가 계엄 선포를 건의하거나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적극적 행위를 했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의 적극적 행위를 하였거나 소추 관련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습니다. 그로부터 약 3개월 뒤 출범한 내란 특검은 그때와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수사를 통해 추가 증거를 상당 부분 확보했다는 겁니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기 전 한 전 총리가 심의를 거쳐야 한다며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것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러 의견을 들어보셨으면 해서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드린 겁니다. 윤 전 대통령을 설득해 계엄을 막으려 했다는 주장과 달리 국무회의가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쪽으로 악용된 소지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실제로 한 전 총리는 계엄 해제 뒤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과 폐기에도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계엄 문건도 기억이 안 난다고 했지만 대통령실에서 계엄과 관련된 문건을 보거나 받은 기억이 없습니다. 비상계엄 국무회의, 해제 국무회의를 마치고 그리고 사무실로 출근을 해서 제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대통령실 CCTV엔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과 문건을 보며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또 계엄 직후엔 유인촌 당시 문체부 장관과 통화한 기록도 발견됐는데 특검은 당시 국무조정실이 행정기관 등의 출입 통제 지침을 하달한 뒤 특히 문체부가 관할하는 시설들이 많이 폐쇄된 부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구승우입니다.